이번에는 이 아파트 사업하는 부지를 이제 살려고, 그 아파트 지으려 그러면은, 그 일대의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지 중에 한 곳이, 소유자가 좀 불분명한 겁니다. 소유자가 김용옥 씨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옥 씨를, A씨로 해달라고 해서 여기 그래요? 네. 가명으로 네. A씨로. 네. 네. 이 아파트 이제 그 부지를 그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부지 필지 하나가 소유자가 좀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분을 만약 A라고 한다면 네.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잘 안 찾아지던 와중에 어. 물색을 하다가 A라는 사람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동명이인인 겁니다. 아, 이름만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을 소유자로 생각을 하고 그 동명이인과 계약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동명이인이란 사람이 그 가담한 거 아니냐, 사기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 내가 뭐 그 내 땅인지는 몰랐는데 뭐 조상 땅 찾기로 해가지고 그런 땅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소유자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팔았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아, 나는 이게 내 땅인지 몰랐는데 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땅이라고 하니까 숨은 땅이 있더라. 네. 그래서 팔아라. 그래서 팔은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아파트 사업 부지다 보니까 시행회사한테 넘어가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한테 땅이 다 지분 등기로 해가지고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그 사업이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소유자가 결국은 최종 그 등기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네. 상대로 해서 등기 다 말소해라고 하는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겼습니다. 꼼짝 말아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제 그 사업, 이건 이제 제가 질문 뺄게요. 네. 네,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된 그렇게 결론이 난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권리 적법한 그 본인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네. 동명이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 그게 이제 원인 무효다. 그리고 그 뒤에 등기부를 보고 취득한 사람들은 다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옥 씨, 죄송합니다. 네, A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긴 했지만 또 이 사안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또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되었겠군요. 네, 이게 등기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왜 그 공신력 인정해 주면 되지 왜 인정을 못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등기 공신력 인정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권리자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네.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는 어쨌든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못하고 다만 특별한 몇 가지 경우에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다른 사례는 우리가 그 이중매매, 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A한테 팔고 또 B한테도 또 팔고 이런 경우에 그 보통은 계약의 선후에 불구하고 보호받는 사람은 등기 가진 사람, 네. 등기를 실제로 이제 넘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보호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중매매 적극 관여한 뭐 꼬드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 관여한 사람은 보호받지가 못하고 등기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형사적으로 배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B가 이제 그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B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걸 또. 여기서 또 제3자가 나타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매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매가 우리가 외관성으로 보면은 법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국가의 그 절차,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네. 예. 이게 뭐 만약에 이제 어떤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대출을 받아서 저당 설정하고 돈을 못 갚아서 그 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될 때 원인 무효인 등기가 그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도 원인 무효가 되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따른 경매 절차도 무효가 되고요. 그러네요. 따라서 낙찰도 무효가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제 등기 공신력과 관련해서 추정에 불과하고 그래서 공신력은 없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전에 변호사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됐던 시절의 얘기라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역시 인적사항이 기재돼도 그 역시 원인 무효인 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그 본인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류도 인감증명서 이런 것도 위조해서 등기를 건너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조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원인 무효 등기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례를 좀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이게 발생한 경우인데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나서 나중에 소장을 받게 됐는데 그 확인해 보니까 그 전 주인이 그 대출도 제대로 안 갚고 저당권을 그냥 말소를 한 상태로 팔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당권 말소가 위조에 의해서 저당권이 말소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당권 말소할 때 이제 필요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당권자의 뭐 말소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서류들을 다 위조해가지고 저당권을 그냥 등기부에서 지웠던 거죠.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산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 저당 말소가 잘못된 거니까 네. 보호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위조된 서류로 말소해준 등기소 공무원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이 등기 공무원의 어떤 그 책임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기 공무원이 등기 절차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네. 이 심사의 어떤 그 정도 이런 부분은 형식적 심사라고 해서 그 서류가 기본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서류 자체에 아주 눈에 띄는 하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등기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실제 책임을 진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서류로 들어온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 지난 유효기간을 믿고 그대로 못 보고 그대로 처리시켜줬다든지. 그거는 형식적인 심사 의무를 또 위반한 거라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이제 책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진정한 이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그 전에 변호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이미 그게 이제 뭐 재건축이 돼버리고 수분양자들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 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럴 때는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주제 아닙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은 사건을 많이 하시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이와 관련한 논의도 좀 있습니까? 이게 뭐 오래전부터 이제 그 논란이 되어 왔던 거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듣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 제도마다 조금 다르고 네, 네.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전부터 이제 등기 공신력을 없는 것으로 해서 해왔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양자 그 서로 간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한쪽을 보호하게 되면 한쪽을 그 피해를 입히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그렇게 수십 년간 그대로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걸 그 진정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는 어디서 하소연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걸 국가에서 좀 보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논의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면 그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교수님. 등록세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 등록세 같은 것을 국가가 어쨌든 취득을 하니까 그걸로 본인들이 지도를 관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비용을 내고 그것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무조건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도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기꾼이 그걸 가지고 가버렸어. 대부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손해를 더 이렇게 배상받을 수도 없으니까. 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앞으로,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그 어느 쪽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양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재 등기 공신력을 없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등기 제도는 조금 저는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우리가 등기가 예를 들면 A에서 B로 또 B에서 C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런 그 소위 말하면 매매 계약서라든지 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서류들을 없애버리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A에서 B로 넘어간 서류들도 쌓아두고 그다음 B에서 C로 넘어간 서류들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등기소에 이제 보관을 하도록 해서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원인무효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같이 병행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어서 서류 보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 수고도 많이 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제도가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 네.